2009년 아이폰이 한국 땅에 처음 출시됐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물건이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삼성, LG 피처폰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동통신사들이 앱 유통까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게임의 법칙을 바꿔버렸습니다. 누구든 앱을 만들어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통신사 승인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아이폰 출시 이후 소규모 개발사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빨라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는데요. 넥슨, NC소프트 같은 공룡 게임사뿐 아니라 컴투스, 게임빌, 데브 시스터즈 같은 중견, 중소 게임사들도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과거 PC방에서나 즐기던 온라인 게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모바일 게임이 새로운 주류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혁은 기존 산업엔 충격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PC방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과거에는 청소년과 게임 마니아가 몰려들던 핫플이었는데 이제는 굳이 PC방을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 방문객이 줄어드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기업들은 적응이냐 도태냐의 기로에 섰죠. 모바일 혁신 시기에 서둘러 앱스토어에 뛰어든 기업들은 글로벌 유저를 끌어들이며 크게 성장했지만 한 발 늦게 움직인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시장의 판도를 읽지 못한 곳들은 도태되고 말았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기업과 공중파 방송의 관계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소프트웨어 유통 패러다임을 바꿨듯 넷플릭스 같은 OTT가 한국 방송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공중파에서 저조한 시청률로 폐지됐던 예능이 넷플릭스에선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콘텐츠인데 플랫폼에 따라 성적표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체 왜 공중파에선 실패작 취급받던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도라이버 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를 들어보셨나요? 국내 제작진이 만든 이 예능이 단숨에 넷플릭스 한국 탑10에서 1위를 꿰차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도라이버는 공개 직후부터 쭉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순위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최근 K예능이 해외에서 선전하는 걸 감안하면 몇몇 국가에서 1위를 찍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쯤 보면 역시 넷플릭스가 한국 예능에 꽤 공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중파 측 시선은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시청률 저조를 이유로 KBS에서 작년 1월 폐지된 홍김동전의 부활판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KBS의 실패작 홍김동전을 이끌었던 박인석 PD와 김숙, 홍진경, 조세호, 주우재, 장우영 같은 출연진이 그대로 도라이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홍김동전은 방송 1년 6개월 만에 폐지됐는데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탄탄한 마니아층은 인정받았지만 최저 0%대의 낮은 시청률과 광고 매출 저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청률이 낮아도 팬덤은 상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폐지 후에도 KBS 연예대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폐지 반대 청원이 700건 넘게 올라오고 그중 40건 이상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팬들은 여의도 KBS 앞에서 트럭 시위까지 벌이며 폐지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 얘기는 곧 프로그램이 노잼이라 폐지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방송국이 시청률로 광고를 끌어오는 기존 구조에 머무르는 동안 시청자들은 OTT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였달까요? 당시 KBS는 청원 답변을 통해 홍김동전의 폐지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어려워진 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같은 출연진과 제작진이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오자마자 예능 1위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예능이 된 것입니다. 플랫폼만 달라졌을 뿐인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같은 콘텐츠가 공중파에선 철수하고 넷플릭스에선 빛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글로벌 OTT와 공중파 방송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우선 돈 버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공중파는 광고가 핵심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곧 생존의 척도입니다. 시청률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면 광고 단가가 낮아져 프로그램이 조기 종영되기도 하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구독료 기반이라 광고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몰아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청률보다는 화제성과 완성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국내 1일 드라마의 경우 여전히 2자릿수 이상의 시청률이 나오지만 황금 시간대 미니 시리즈의 화제성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걸 보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맞습니다.
또 심의 규정도 큰 차이입니다. 공중파는 표현 수위나 욕설, 소재 제한이 빡빡하지만 넷플릭스는 규제가 훨씬 느슨합니다. 제작진은 훨씬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연출을 시도할 수 있죠. 게다가 공중파는 정해진 시간대에 틀기 때문에 시청자가 그 시간에 맞춰야 하지만 넷플릭스는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함을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작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공중파는 광고가 줄어드니 제작비에 한계가 있고 예능, 드라마 예산이 빠듯해집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구독자를 상대로 하니 예산 규모가 훨씬 크고 한국 콘텐츠에도 과감히 투자합니다. 이런 차이가 제작 퀄리티와 기획 자유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처럼 OTT가 무섭게 성장하면서 기존 방송사들이 경영위기에 휘청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3년 안에 전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OTT 주도 제작 환경이 기존 방송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SBS가 지난 3분기에 영업 손실 278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만큼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죠. 결국 도라이버는 OTT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노출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인기 급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SNL 코리아입니다. TVN에서 시즌 9를 끝으로 2017년 폐지됐지만 2021년 쿠팡 플레이에서 리부트되며 다시 흥행에 성공했죠. 공중파에선 제약이 많은 수위 높은 코미디와 풍자를 OTT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코드 커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죠. 200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케이블 TV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해지하고 OTT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케이블 TV 가입자는 급감했고 CNN, 폭스, HBO 같은 전통 방송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결국 CNN 같은 뉴스 채널조차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OTT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 상황과 다소 다르긴 하지만 OTT가 전통 방송을 위협하는 건 전 세계 공통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벨라 바자리아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한국 콘텐츠는 다양하면서도 매력적이며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담한 선택, 창의성, 놀라움, 열정적인 팬덤, 전 세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넷플릭스 회원들이 넷플릭스를 찾는 이유이고 2025년에도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한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의 강력한 영향력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결국 OTT가 기존 방송사들을 위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화계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국 OTT와 기존 방송 간의 공존, 올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앞으로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K-콘텐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